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정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팀 교사 연구의 운영 성과 공유는 스팀 교사 연구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입니다. 오늘은 우수 사례로 선정되신 7개 누구야? 학교에서 각 15분씩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총 2번으로 먼저 4개 학교가 발표된 후에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교가 발표 끝난 후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노벨 엔지니어링 기반 지속 가능한 미래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까치울 초등학교 송혜남 선생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팀 교사 연구의 우수 사례로 발표를 하게 된 까칠초 송혜남입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노벨 엔지니어링 기반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기로 선생님들 앞에서 사례를 발표하게 돼서 좀 떨리면서도 영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크게 세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노벨 엔지니어링 기반 스팀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올해 블렌디드로 수업을 적용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엔지니어링은 영어로 소설을 뜻하는 노벨과 엔지니어링의 합성어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책 읽기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융합한 수업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는 홍기천 교수님 논문 외에는 별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이지만 책 속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공학적, 과학, 기술적 접근으로 제시하고 설계해 본다는 점에서 스팀 수업에 꼭 필요한 수업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는 이렇게 7단계가 있는데 여러 연구를 보니 학급 상황에 맞게 줄이거나 합쳐서 사용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는 5단계에서 7단계는 합쳐서 수업을 했습니다. 노벨 엔지니어링 수업 모델을 기반으로 스팀 수업을 설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온책 읽기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온책 읽기를 상황 제시 준거에 활용한다면 풍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의 공감이나 감정이입을 학생들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황 제시가 되었고 또 등장인물이 겪는 어려움을 과학, 기술, 공학적 접근으로 해결한다는 게 창의적 설계 준거에 알맞았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초 기능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무엇을 할 것인지 맥락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노벨 엔지니어링은 실제 등장인물이 겪는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해 준다는 맥락을 제시해주고 또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 국어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문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줄 수 있어서 연구하기에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책임교인 까치울 초등학교는 2018년부터 다양한 사업으로 무선 AP, 노트북, 각종 피지컬 교구 등의 연구 기반을 조성했고요. 또 작년부터 스팀 교사 연구의 운영을 통해서 교사 전문성도 확보하였습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역량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 작년도 연구의 반성을 통해서 개선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온책읽기 도서 분석 선정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까지를 7월까지 했는데 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 제한이 2학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연구 수업 14차시 중 10차시를 온라인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학습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연구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고요. 수업 적용 기간은 9월부터 11월입니다. 부천 까치울초를 비롯해서 5개 학급의 5, 6학년군 113명을 대상으로 수업 적용을 했고 이 프로그램은 온책 읽기 도서, 센서보드, 노트북 활용을 해야 돼서 학급별 상황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적용 시기를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등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온라인, 오프라인 적용은 그냥 학급 자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1, 2차시 상황 제시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도서는 물고기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책인데 꼭 이 도서가 아니더라도 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관련된 도서라면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했습니다. 먼저 책 읽고 일반적인 온책 읽기 수업처럼 이야기 유추하기, 퀴즈 풀기 이렇게 책 내용의 이해를 돕는 활동을 하고요. 학생의 책 속 문제 상황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주인공인 물고기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사슬 생태계 놀이라고 이 4그룹의 인원이 줄어들면 1그룹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에게 피해가 오는 그런
활동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동기유발을 넘어서서 학습사안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를 책을 통해 제시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쓴 산출물인데요. 학생들이 이야기 주인공인 물고기 대구에게 공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자 참여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써본 글입니다. 요거는 저희 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한 거고 구글 클래스룸의 문서 작성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 상황에 맞게 오프라인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시부터 12차 시 창의적 설계를 길게 잡았는데요. 창의적 설계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산출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with EPL로 엔트리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with maker로 직접 준비한 공병이나 플라스틱 컵으로 간단한 메이커 활동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with physical 단계로 센서보드를 활용해서 미래 절약형 기술을 체험해봤습니다. 첫 번째 창의적 설계인 with EPL에서 학생들은 직접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환경오염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산출물을 보시면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 적용 상황은 다르지만 학생들은 자신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쓰레기 발생량, 토양 오염도 등 다양한 주제로 수집을 했고 이 내용을 엔트리 데이터 블록을 활용해서 환경오염의 실태를 공유해주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보는 차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이 만든 그 엔트리 산출물을 잠깐만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엔트리 프로그램을 녹화를 뜬 거라 소리는 원래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의 실태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직접 주제별로 각자 만들고 느낀 점을 포스트잇이나 댓글로 공유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창의적 설계인 with maker에서는 업사이클링 무드 등을 만들어 봤는데 업사이클링은 리사이클링이랑 다른 개념으로 재활용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가치의 물건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탁 같은 브랜드가 있죠.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공병이나 플라스틱 컵을 구해와야 업사이클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사는 LED 전구랑 꾸밀 거 정도만 준비를 해주고요. 간단하지만 의미가 있는 메이커 활동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학급별 상황에 따라 구글 클래스룸, 패들렛 이렇게 적용을 해보기도 했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적용한 학급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설계인 with physical에서는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해서 미래 절약형 기술, 스마트홈을 제작했습니다. 사실 환경오염을 주제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나오는 뻔한 대답이 쓰레기를 줍자, 물건을 아껴 쓰자, 플라스틱을 줄이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미래에는 기술과 공학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보드를 활용해서 미래의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스마트홈 설계를 해봤습니다. 총 4차시를 배정해서 2차시는 센서보드 기초 수업을 했고 2차시는 스스로 자신만의 스마트홈이나 미래 절약형 기술을 설계해 보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바로 프로그래밍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인드맵이나 조건, 행동으로 나눠서 설계하도록 했고 알고리즘도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학습지를 제공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게 영상 이런 소리가 혹시 있을까요? 이건 청소기예요. 버튼을 누르면 청소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 분리수거가 되는 마스크이거든요.
난 전등이 자동으로 켜짐. 집이 어두워지면 난 전등이 자동으로 켜짐. 센서보드의 빛 센서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전등이 켜지는 그런 스마트홈을 설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창의적 설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단계 모두 학생 개별 산출물이 나오고 학생 주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적 설계를 넘어서 마지막 13, 14차시 감성적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노벨 엔지니어링의 마지막 단계인 이야기 바꾸어 쓰기 단계인데요. 학생들은 자신이 체험해본 창의적 설계에서 한 가지 방법을 골라서 결말에 녹여내는 거고, 저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업사이클링을 이야기 결말로 녹여냈고, 이 친구는 프로그래밍 EPL을 그 이야기 결말로 녹여냈고, 얘는 스마트 홈을 녹여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는데 학급 상황에 맞게 오프라인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책 표지 다시 그리기 활동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적어준 패들렛을 보면은 스팀에서 중요시 여기는 또 다른 학습으로의 선순환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업에 대해 공유를 해드렸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블렌디드로 연구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다 이렇게 하셨겠지만, 저희는 피지컬 차시를 제외한 모든 수업 자료를 온라인으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엔트리 수업을 위해서 사전 영상을 제작했는데, 저도 이제 플립러닝은 해본 적이 있지만 온라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업 영상을 개발해 적용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연구에 적용 선생님분 중에 한 분은 소프트웨어 수업이 아예 처음이신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따라왔어요. 오히려 엔트리 기초 기능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컴퓨터실보다는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자기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하는 게 더 좋았을 수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소프트웨어 수업을 해봤다는 그 선생님 말씀도 엔트리 자체가 온라인 수업에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다 보니까 문서 공동 작성 기능이나 미트를 활용해서 실시간 피드백을 그때그때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팀 수업의 특징 중 하나인 맥락, 상황 제시가 잘 되면 학생들이 그게 거기가 온라인인 거랑 상관없이 열심히 참여를 해주었는데, 스팀 수업과 블렌디드 수업의 공통점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였는데, 이게 블렌디드 수업에 좀 장점으로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툴, 뭐 구글 설문지, 패들렛,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활용해서 좀 최대한 수업의 현장감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팀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로 줌으로 성과 공유를 열었습니다. 10분 정도만 사전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 연구회 수업에도 공유를 해드리고 센서보드를 사서 보내드려서 센서보드 연수를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자료집도 제작해서 배포했고, 연구회에서 연구한 내용으로 제가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에서 스팀 직무연수 강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구 수업을 적용한 결과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한 스팀 태도 외에도 읽기 동기랑 학습 몰입 검사까지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원책 읽기랑 관련된 수업이다 보니까 이런 걸 연구해서 다른 논문에 게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연구 책임자 저희 학급의 결과를 분석해 드리자면 스팀 태도, 읽기 동기, 학습 몰입 모두 사전 평균에 비해 사후 평균이 훨씬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유의 확률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스팀 프로그램이 읽기 동기, 학습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팀 현장 연구를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자면 노벨 엔지니어링 기반 스팀 수업 모델 연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설을 엔지니어링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연구에 참여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 참여도,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어떤 책을 선정하냐에 따라 주제나 과목이 달라지니까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수업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 단위 학교별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실 과학기술 공학적 접근을 실현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융합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데, 무선 인터넷, 노트북, 뭐 피지컬 교육 같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연구 책임교인 까치울초는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프라를 나누는 방식으로 협업을 했지만, 학교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한다면 더 질 높은 스팀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블렌디드형 스팀 수업을 위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등교가 병행이 되더라도 스팀 수업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블렌디드형 스팀 수업 모델을 개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연구의 사례를 공유해 드렸고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스팀 수업 적용을 위해 노력해 주셨는데 대표로 발표하게 돼서 감사한 말씀 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까치우 초등학교 송혜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송혜남 선생님이나 그리고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팀으로 만나는 물질 탐구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제암초등학교 성승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팀으로 만나는 물질 탐구 프로그램 개발에서 부제목으로 새 얼굴을 가진 물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제암초 교사 성승민입니다. 네, 저희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된 연구를 몇 개 찾아봤었는데요. 이제 어떤 연구인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찾아보니까 스팀 관련 연구 이제 경향이 좀 많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 대상이 뭐지? 이러면서 또 이제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 쪽이 생각보다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결과 이제 연구 방법법 쪽을 찾아봤더니 학위 논문 한 800여 편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더라고요. 물론 학위 논문도 이제 가치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학위 논문을 쓰신 다음에도 이제 여러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후속 연구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여러 데이터 중에서 학위 논문만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뭔가 감소되는 추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학 관련된 연구에서도 딱 스팀이라는 말이 명시는 안 되어 있더라도 과학 관련된 수업이나 교사 연구에서도 그런 다양한 융합적 요소가 포함되는 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술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도출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관련된 이제 다른 연구를 찾아보니까 이제 또 이 연구에서는 이제 스팀 중에서도 이제 사이언스 부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이건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이제 과학 중점 학교나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제 R&A 연구를 하는 연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400개 정도 되는 연구를 분석한 연구여서 대부분 연구들이 이렇게 사이언스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연구를 보면서 그냥 저도 언뜻 든 생각이 똑같이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인식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팀이라는 것도 이제 같은 시각을 같은 장면이나 어떤 활동을 보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이제 사고나 이제 학생들의 생각들이 이루어지는다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본 연구에서는 저도 지금 이제 스팀 교사 연구에 이제 참여하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교사 연구회나 창의융합교육 선도학교, 무한상상교실 관련 이제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사전 사후 이제 설문, 학생들도 설문을 했지만 교사들도 이번에다 설문을 했잖아요. 그 설문 결과를 보아도 사전보다 사후에 이제 통합 정도의 수준으로 또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이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그 관련된 교과에서도 과학 부분이 다른 교과보다 사전 사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조금 더 많이 활용된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도 이제 주제를 과학을 중심으로 이제 스팀 이제 연구회를 좀 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 보시면 그냥 보면 그냥 커피 따르는 거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걸 보시는 분의 관심사나 관점에 따라서 이 커피를 따를 때 커피 가루와 물이 섞이는 것이 이제 용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균질 혼합물인지 균질하지 않은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투명한 컵과 불투명한 컵에서 빛이 들어올 때 굴절과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자의 진하기는 어떤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커피 원두 가루가 해외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교류 측면에서도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미술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도를 어떻게 해놔야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림 스케치를 할 때 또 좋을까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회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흥미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으로 나아가고자 이제 노력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교육의 장이 제공이 된다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과학 탐구와 이제 이런 교육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회는 총 4명의 그 학교 현장에 있는 초등교사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석사과정부터 박사까지 이제 그래도 이제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더 이렇게 계속 열정이 있어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서 수시로 회의하면서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과학교육 전문가 교수님께 자문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도출하였고 이제 적용한 다음에 이제 스토리 나눔 세미나까지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물론 뭐 수증기랑 김은 다른 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뭐 수증기 부분 또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제 보통 저희 뭐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대면으로 가면 보통 생수에 이제 물컵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 생활 속에서 많이 보는 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차가운 온도 속에서 있는 얼음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물이 있는 것을 학생들이 뭐 과학 시간에도 뭐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탐구는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다른 이제 스팀 요소를 가미해서 같이 탐구하는 걸로 개발을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주제이고요. 그 중심 과목을 과학으로 전체적으로 6주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2차 시식 총 12차 시로 개발을 하였고요. 이렇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시를 증대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학 교과에서 성취 기준과 또 연계되는 각 주제별 연계 교과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제의 이제 성취 기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에 따른 이제 이 부분이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럼 어떤 내용을 넣어서 어떻게 설계를 할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관련된 선행 연구를 찾아보니까 뭐 상황 제시나 뭐 감성적 체험, 창의적 설계를 다 넣은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뭐 한두 가지를 넣은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급적 그래도 이런 이제 준거가 같이 다 들어가야지 조금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고민을 했었고요. 학습 집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보니까 모든 별 학습으로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개발은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저희도 정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당장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저희가 개발한 다음에 적용할 때에도 조금 안정화 단계가 되어서 정말 면대면으로 핸즈온 활동으로 해야지라고 계획을 했었다가 또 갑자기 1, 2주 사이 상황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저가 이제 시범으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는 활동으로 좀 변경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과학실에서 예전 같으면 실험복 입고 탐구하는 것이 당연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실험복을 돌아가면서 입거나 고글을 쓰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이제 그런 전파 위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모든 활동으로는 적용을 못했지만 최대한 그 내용을 학생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적용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인 구름이 되어 뭉실뭉실, 비가 되어 주룩주룩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이 부분의 개발 의도는 은결과 관련된 개념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뭐 은결 부분은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학생들이 은결이라는 그 현상을 보고 이제 오개념이나 어려운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뜻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은결이라는 이제 낱말 자체가 한자로 구성된 낱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용어의 부분에서 순 우리말이나 영어를 조금 익숙해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은결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해는 하지만 그걸 그대로 써보라면 잘 이제 솔직히 못 쓰거든요. 그런 이제 저희가 뭐 라틴어를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영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과학적 용어에도 그 수십 년 전에 그런 이제 그 언어권에서의 영향과 지금 이제 학생들의 변화된 부분도 용어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상황 제시와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부분을 넣어서 교수학습 지도안을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안을 같이 공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지도안을 보시고 또 필요한 유튜브 여러 가지 링크들도 같이 활용해서 수업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아마 나중에 공유될 개발된 이제 프로그램 한글 파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활동지나 교사형 자료도 함께 준비를 했었고요. 또 평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관찰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많은 평가 활용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론 관찰도 넣기는 했지만 자기 평가나 산출물 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활용해서 각 6가지 주제별 평가를 하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별 평가 이제 방법이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 다섯, 여섯, 네, 다섯, 여섯 번째 주제까지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그냥 뭐 한 10여 차씩 프로그램 개발해서 적용하고 학생들이 좋았어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만약 이제 교과별로 이제 학생부에 기재를 한다면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 또 행발에 기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좋을지,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예시를 같이 공유해서 이제 여러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노력을 해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주제의 그 평가 부분이고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에도 학생이 그냥 본인 자기 평가도 중요하지만 모둠 내에서 평가, 그 모둠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둠 간의 전체적인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PPT 그냥 샘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물에도 발자국이 있다고요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물, 또 물의 화려한 변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까지 이제 프로그램 개발되었는데요. 저희 발표 시간 관계상 이 중에서 한 주제인 수증기 부분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증기 부분은 이제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서 사회, 미술, 수학 교과를 연계로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 커피 원두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제 물건을 하거나 이럴 땐 교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시간에 학생들이 피우는 교역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이제 학습하는 내용으로 들어와서 또 설계하고 표현하는 활동의 미술적 요소와 수학적 요소를 가미해서 이제 그 활동 내용을 만들었고요. 그런 내용들로 교수학습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활동지와 이제 교사용 자료도 아까 비슷한 포맷으로 뭐 한쪽인 것도 있지만 여러 쪽에 걸쳐서 좀 자세히 이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이제 활동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 평가로 내가 어땠다 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보완할 점은 어떤 것인지 자기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 또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한 PPT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사진 찍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저희 학교에서는 예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육과정 재구성을 많이 했었지만 이제 정말 뭐 학생들은 뭐 과학 시간이면 과학, 수학 시간이면 수학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학 수업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선생님이 뭐 수학이나 국어 다른 이야기와 다른 활동들을 같이 이제 하는 걸 통해서 재밌었다는 친구도 있고요. 또 그냥 과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는 과학 시간 하면 약간 뭐 어려운 실험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물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아서 과학에 좀 재밌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면으로 활동을 계획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또 등교가 갑자기 뭐 분산 등교되고 막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제 앞에서 한 활동도 있었어요. 그런 활동들에서 학생들이 아쉬운 경우도 있어서 좀 빨리 코로나19 끝나서 이건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여러 가지 핸즈온 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는 친구 의견도 있었고요. 또 원래 스팀 스토리 나눔 이제 같은 경우에도 좀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11월 말이 되면서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공식적으로 크게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도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례를 나눔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뭐 어디에 멀리 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뭐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께 같이 그런 사례들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좋았다고 하셨고요. 또 과학을 중심으로 다른 교과가 어떻게 융합해서 같이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이제 그 연구회 선생님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뭐 다 뭐 사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 블라인드로 처리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다들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 다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계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화성 하루에 출퇴근하면서 거의 3-4시간을 운전하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멀리 계시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뭐 구글 미트나 줌을 통해서도 회의를 하지만 또 모여서 회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안양이나 수도권 어디요? 저희 여기서 모여서 회의라고 하면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다들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뭐 올해는 좀 늦게 시작해서 8월부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연구의 이제 개발과 적용까지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예전과 너무 다른 상황을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키워야겠다고 스스로 이제 같이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저희가 처음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는 이 정도면 학생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블렌디드 부분을 적용하고자 노력은 했으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연구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동료 선생님들도 그냥 막연히 스팀하면 뭔가 낯설어 뭐 기존과 다른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어색함 이런 것들이 조금 친근한 친밀감으로 조금 변화되었다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정말 뭐 재밌었어요. 또 학생들이 한마디 해주는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연구 이제 함께 하신 선생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이 정말 감사함으로 많이 다가온 시간이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상황이 개선되어서 참여하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뭐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이런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제암초등학교 성승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온라인 스팀 프로그램 개발, 교통안전을 위한 창의적인 신호등 설계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신목중학교 방소윤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목중학교 스팀 교사 연구의 곽현지, 박수진, 서정은, 이호준, 최여선, 방소윤이고요. 저희 자문위원은 곽영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연구 책임자를 맡게 되어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교통안전을 위한 창의적인 신호등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 정말 행복해 보이시죠?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코비드19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처음부터 온라인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는데요. 과학, 수학, 정보, 기술, 음악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교통 안전을 위한 창의적인 신호등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요.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 구름 사이트, 크롬 뮤직랩을 활용해서 각 교과가 차시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습자의 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5 교육과정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동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 융합적 사고 능력, 표현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수행 절차인데요.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저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교사 연구의 클래스룸을 개설하여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협의회를 1에서 2주에 한 번씩 총 14회를 실시하였고요. 선생님들과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 주제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5개 교과가 연계된 주제를 고민하던 중에 저희 아이디어 뱅크인 이호준 선생님께서 신호등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고요. 각 교과 선생님께서 신호등과 관련된 교과의 성취 기준 영역을 생각해 내시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상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고요. 수혜 학생 수는 522명입니다. 중심 과목과 연계 과목의 성취 기준 영역은 다음과 같고요. 중심 과목은 정보로 정하였습니다. 수업은 총 12차시로 개발하였는데요. 과목별이 아닌 주제 중심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각 차시마다 스팀 학습 증거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였고요. 수업은 각 주제별로 팀을 나누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후에 서정은 정보 선생님께 보내면 정보 선생님께서는 구글 클래스룸에 수업 영상을 올려주셨고요. 프로그래밍 과제는 학생들이 구름 사이트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크롬 뮤직랩과 엔트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종 프로젝트를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시별 수업 PPT 내용의 일부인데요. 자료의 유형과 디지털 표현에서는 그림, 소리가 디지털 정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았고요. 신호등 오브젝트 설계하기 수업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픽셀을 확대경으로 관찰한 다음 빛의 삼원색으로 여러 가지 색이 표현되는 원리를 이해하고요. 순서상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RGB 앱을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호등 색을 순서상으로 표현한 후 엔트리 코딩에서 출발, 정지, 위험 신호등 오브젝트를 직접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호등 경고음 창작하기 수업에서는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래프의 해석 방법을 이해하고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음악의 3요소를 이해하고 뮤직랩을 이용해 창작한 신호등 경고음을 엔트리 코딩에 소리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신호등 설계하기 수업에서는요, 마인드맵과 PMI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신호등을 설계하도록 한 후에 엔트리 코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학생들이 완성한 프로젝트 화면인데요.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신호등을 만든 학생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 학생은 노인이 잘 들을 수 있는 낮은 음역대를 사용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바닥 신호등, 스마트폰 블루투스 신호 감지 신호등, 지하철 자동문처럼 문이 닫히는 도로 등 스몬 비족을 위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한 퀴즈나 음악이 나오는 신호등, 건물 주차장 신호등, 차량 수, 보행자 수 신호 체계를 고려한 신호등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밖에도 아이의 위치와 사고 신호를 알려주는 신호등, 열 감지 센서와 손 소독제를 이용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신호등,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신호등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 화면은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코딩한 화면인데요. 이 학생은 사람의 수와 자동차 수가 계속해서 변하는 도로 상황에서 자동차 수보다 사람 수가 더 많으면 보행자 신호가 출발 신호로 변하고요. 자동차 수가 사람 수보다 더 많으면 자동차 신호가 출발 신호로 변하게 프로그래밍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 진입 시간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래밍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 학생들 중에서 우수 작품을 편집해 보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호등의 모양, 경고음, 아이디어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생 활동지인데요. 학생 활동지는 주제 중심으로 제작하여 총 12차시를 묶어서 미리 나누어 주었고요. 학생들이 출발, 정지, 위험 신호 등 오브젝트를 직접 그린 활동지입니다. 그래프의 해석 방법을 이해한 후 신호등 경고음을 파동 그래프로 표현해 본 활동지이고요. 이 학생은 걸음이 느린 노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낮은 음으로 신호등의 기본 베이스 음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신호등을 주제로 한 마인드맵 활동지이고요. PMI 기법을 적용해서 아이디어를 선정한 활동지인데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색이 변하는 바닥 신호등, 음악이 나오고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은요, 미세먼지 표지판을 신호등과 함께 설치하였고요. 여기 있는 학생은 스몬비족을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가면 스마트폰이 화면이 정지 신호로 바뀌는 아이디어를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신호등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한 활동지입니다. 네, 저희는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정하였습니다. 네, 학생 스팀 태도 조사 결과 수학, 과학 흥미, 수학, 과학 자아 개념, 수학, 과학 진로 선택 부분에서 2차에서 평균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의 확률이 0.05 미만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스팀 수업 만족도 조사인데요. 학생의 61%가 스팀 수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해주었고요. 56%의 학생이 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네, 기존의 수업과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해야 한다. 수학, 과학, 기술 등 여러 과목을 관련지어 배울 수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저희 수업 결과를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교내 스팀 성과 발표회를 12월 7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감성적 체험을 강조한 수업을 개발하였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이 모두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마다 여러 교과가 연계된 수업으로 기존의 융합 수업과는 차별화된 수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2021년 현장 연구 대회나 한국과학교육 학회지 논문에 이 연구를 게재할 예정이고요. 2021년에 2학년 과학중심 수업에서 정규회로 수업 후에 팅커캐드 프로그램으로 신호등 회로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3학년 기술 중심 수업에서는 신호등 기둥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호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3개 학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연구를 하고 나서 선생님들과 나눈 가장 좋았던 점은요. 더 좋은 방향의 수업을 위해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연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수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등교 및 평가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래서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준비물을 1인 1키트로 준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신목중학교 스팀 교사 연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신목중학교 방소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 삶의 속력을 찾아가는 탐색, 스팀 자료 개발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사동중학교 박경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발표 들으시면서 질의사항 있으실 경우에는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공유를 해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 삶의 속력을 탐색하는 스팀 프로그램 개발했습니다. 사동중학교 교사 박경진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 삶의 속력을 찾아간다라는 주제로 교과 간의 협동 연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과목 선생님은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과목 선생님들은 5분이었습니다. 물리, 화학, 사회, 국어, 음악 선생님이 계셨고요. 5명까지 연구원으로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추가로 3분이 더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중에 더 도움을 받았습니다. 체육 선생님과 생물, 지리 선생님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희 개발 의도는 저희 경상북도 교육청, 저희 학교는 지금 경북 경산에 있고요. 대구 인근에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경북교육청 특별시책이 무엇이냐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걷는 것과 그리고 시울림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경상북도 전체 교육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걷기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 원리도 당연히 습득을 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제일 기본적인 내용은 스팀 교과에 대해서 당연히 과학 내용도 교과적으로 학습력을 향상을 하고요. 제일 이렇게 강조를 했던 얘기가 시구를 제작을 하거나 혹은 감상을 제대로 한번 써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팀 자료는 처음에는 한 4개 정도의 주제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변동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 운동, 속력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런 속력이 음악에서는 박자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컵타 수업이랑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걷기랑 연결된 것이 사회 시간에 일반 사회 선생님께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연결을 했고요. 국어 시간에는 관련된 포토 에세이를 썼습니다. 연주 동영상 만드는 과제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걷기나 이런 어떤 단순한 속력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도 지구를 우리가 인간의 활동 때문에 속력이 바뀌어서 그렇다. 아니면 빠르기가 가속화되었다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그러셨을 건데요. 아마 원격 수업 때문에 병행하면서 처음 의도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해보는 수업이 많았는데 중간중간 수정해가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총 16차시로 개발을 하였고요. 저희는 3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급이 9학급입니다. 9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마침 3학년 수업에 들어가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있었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1학기 중순부터 저 2학기 말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덜 했을 때는요. 경상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 공개를 1회 실시하였고요. 교사 세미나는 교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배경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서 18년이 교육부 지정 스팀 연구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3 학생들이 1학년 때 스팀 연구학교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이 좋을 것 같다는 것에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재구성도 쉽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바르게 걷기 연구학교이면서 원격 수업도 선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상승효과, 시너지를 한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같이 운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진행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과목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등속 운동이었는데요. 보통 바르게 걷기라는 포스터 같은 걸 보면은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속도는 분당 130에서 135보로 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학에서 다루는 미터 퍼 세컨드랑 전혀 다른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르게 접근해보자라는 거에서 수업이 의도를 했습니다. 체육에서는 똑같은 거리를 갈 때 얼마나 빨리 가는가를 보는데 과학에서는 반대로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간 것을 보는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 단위 변환을 자유롭게 하고 내면화하고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처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한 다음에 마침 음악 선생님이 비슷한 시기에 컵타 수업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력을 우리가 리듬이나 박자를 어떻게 한번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거의 동시에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과학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이것을 우리는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노스페이스 한번 가보시면요. 6,000보를 걸으면은 쿠폰을 준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가 윤리라던가 하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봤고요. 최근에는 모든 기업들이 걷기를 하면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걷는 것을 주제로 해서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유기체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 수업 시간에 한 9월경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는 포토 에세이를 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개발하면서 저도 좀 놀랬던 게 저는 과학 교사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얼마나 다르게 접근을 하고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좀 느꼈어요. 국어 선생님이 쓰신 그 개발 의도를 보고 저는 좀 놀랬거든요. 개발 의도에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다라는 말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해도 과학이 좀 더 재미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 시간이 조금 더 뜻깊었을 수도 있고 국어 시간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면서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잘 이렇게 요즘에는 학교도 잘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흥미를 돋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걸어는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과학 시간에 수업했던 것을 한번 복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 손을 스쳐간 바람은 어땠나? 라는 것으로부터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전에 했던 컵타 연주 영상은 원격 수업 기간에 이제 과제형으로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것을 연주 동영상 통해서 함께 만들어서 과제형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심장 박동이라던가 아니면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가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내용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상태 변화를 우리가 걸었을 때 땀이 나는데 이 땀이 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은 과학적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저희의 개발 의도는 이런 사회적인 유기적인 것을 한번 함께 다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생활하게 된 것이 인간의 활동도 영향이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나 하는 것들도 요즘에 생활 속에 환경 이슈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빠르기라든가 속력이라든가 개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실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감상문도 써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것인가 토론 수업도 진행을 했고 원격과 이렇게 등교가 병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개를 혼용해서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적용한 것인데요. 체육실 앞에 저희 이런 배너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물어봤습니다. 속도가 분당 130보를 걸으면은 잘 걷는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빠른 것일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 배너의 밑에는 다시 20초에 이만큼 걸으면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력의 단위가 자꾸 변환되는 것을 보고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배운 과학 시간에 배운 속력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체득할 수 있는 걷기를 속력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중3 초반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에 도입은 원래 같이 걸어보거나 같이 뛰어보는 것을 의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격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그냥 영상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서 보폭을 재봤는데 얼마나 빠른지 한번 해보자. 직접 한번 집에서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주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학교 전경이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게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격 기간에 제공이 되기도 했는데요. 운동 목표를 설정합니다. 7km를 걷기로 합니다. 이땐 몰랐어요.
네, 이 영상은 제가 직접 걷고 학생들한테 제공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학교 주위를 걸으면서 페이스 개념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박수가 나오는데 이게 체육 수업이랑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옆에 수업하시는 걸 보시더니만 본인도 한번 활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추가로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가장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 수업하면서 걷는 속도, 키로당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도 접근을 하게 될 수 있었고, 심박수랑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요새 스마트 교육도 함께 하고 있는데 병행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공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상평가 내용이라서 같이 이렇게 진행했는 사례인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성적 체험인데요. 걷기 운동 코스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수업 시간에 과제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두 분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어요. 교육학 교수님이랑 과학교육 전공하신 교수님께 자문을 받아서 내용을 중간중간 수정을 했습니다. 네, 실제 학생들 활동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격 기간에는 본인들이 쓴 활동지를 찍어서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마스크 쓰고 컵타 영상을 찍기도 하고 본인들이 할 거 한번 꾸며보는 사진입니다. 교내에서 공개 수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시화전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런 시화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 때 과제형이라던가 혹은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하는 과제로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교내에 시화로 전시를 하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등교할 때, 하교할 때 보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네, 학생들 만든 시화랑 그리고 걸으면서 느꼈던 것 혹은 수업 시간 하고 싶은 것 아니면 항상 만나는 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문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내 세미나는 네, 한번 실행했고요. 선생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네, 똑같이 했습니다. T 검정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는 유의미한 게 하나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전 검사를 9월에 해서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그래서 따로 저희가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니까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도 당장 다음 주에도 몇 학년이 오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등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좋았던 점은 똑같은 학년에 들어가는 5과목 선생님들이 동시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를 진행해 주신 박경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존에는 4개 학교 발표 후에 1차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7개 학교 발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교사 연구에 대한 다양한 질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로는 간섭색을 활용한 고등학교 과학, 미술, 스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충북과학고등학교 황경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섭색을 활용한 고등학교 과학, 미술, 스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발표할 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 황경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서 들을수록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됐는데요. 그래도 올해 진행한 거 가지고 발표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조금 앞에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달랐던 게 저희는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도 오히려 사회하고 애들을 격리해서 기숙사에 다 격리해둔 상황이어서 애들이 나가질 못해서 학교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한 게 애들한테는 일종의 낙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탈출구 같은 그런 역할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서 오히려 한편으로 의미가 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주제 선정에서부터 연구회 운영까지라는 타이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연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회 운영을 막상 하게 되면 사실 운영 자체가 많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인가, 이게 언제나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저도 올해로 이제 스팀 연구회를 3회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다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우수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당황했어요. 그전하고 올해는 뭐가 달랐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는 과학이 아니라 제가 스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학 선생님들 이외에 미술 선생님을 같이 섭외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제 나름 한편으로는 스팀의 핵심은 미술 교과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조금 더 저는 많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2018년에 처음 운영할 때였는데요. 이 라이트 브릿지라는 거를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과학고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과목은 지구과학인데 스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할 때조차도 다 과학 내부에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잘 연결하면 스팀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2018년에 운영한 게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요. 2018년에 라이트 브릿지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블록을 만들어서 그 블록을 그냥 조립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블록을 연결하는 형태에 따라서 빛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일종의 발명품 비슷하게 블록을 실제로 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이템을 정하고 이걸 수업 시간에 어디에 활용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전공이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별자리에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별자리에 적용을 해보자 라고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다른 과학 과목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한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과목이 짜맞추게 됐어요. 그래서 빛이 나오니까 물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색깔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색깔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화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생물이 빠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다 막 융합을 해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있는 것들이 학생들이 제작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학 선생님까지도 같이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해서 전개도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블럭을 어떻게 제작하면 좋을지 또는 블럭을 만든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로 이제 수학 선생님까지 연결을 하게 됐는데 사례 발표 이건 못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 건데 작년에는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져 가지고요. 주제가 벡터하고 복소수라는 거를 이제 저가 아무래도 갖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수업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수학 선생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게임 아이디어는 조금 생각을 해봤고 게임에 대해서 만든 걸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해서 실제로 게임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실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떤 공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게임판과 말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벡터 또는 복소수의 어떤 곱셈 법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게임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했는데 이해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근데 드는 생각이 이거 여기 아니 과학고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이제 제가 뭐 다른 수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주제를 포괄적으로 선정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교과서를 좀 살펴봤는데 지구학 교과서 보다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섭색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과학에. 그 간섭색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평광현미경이라는 걸로 광물의 박편 혹은 암석의 박편을 보면 간섭 현상에 의한 무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무늬들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표현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런 암석이나 지루해하는 영역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주제를 그걸 결정한 다음에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어떻게 이런 세계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지 그리고 과학 말고 다른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주제 확장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구과학, 물리, 화학에서 각각 이렇게 단원을 좀 찾았습니다. 물리에서는 파동과 정보통신이라는 파동이 들어가서 찾았고요. 통합과 화학에서는 같이 하는 선생님이 화학이긴 한데 통합과학 수업을 주로 들어가서 물질의 규칙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발광, 또는 흡광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저는 지구과학이다 보니까 광물의 과학적 성질을 하고 계속해서 3년째 제가 하다 보니까 연구의 자연스러운 주축이 되면서 중심 과목으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지구과학을 3년째 하게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보시면 그래서 사이언스에서 지구과학, 물리, 화학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만 하니까 안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미술 선생님이 계속 순회 오시다가 미술 선생님 오시게 돼가지고 미술 선생님께 같이 해보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흔쾌히 해주신다고 해서 저희 이제 미술 과목을 같이 연결을 했더니 정말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지금 요소를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색깔, 그 다음에 간섭 현상을 물리화학, 지구과학에서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공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박편을 직접 제작을 하기로 했어요. 박편을 직접 제작을 하면 학생들이 박편을 쪼개야 되고 절단해야 되고 연마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거기 이제 제가 지구과학 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하게 됐고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인 어떤 표현, 디자인 이쪽으로 운영을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대표하는 스팀 요소들인데요. 이 왼쪽에 보는 사이언스하고 수학 관련해서는 중심 과목이라고 했었던 지구과학에서 보이는 어떤 이 평광현미경의 원리와 그다음에 물리학, 화학에서 다루는 어떤 간섭 현상이나 화학 빛의 색깔, 어떤 뭐 물질의 색깔에 대해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이 애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올해인데요. 올해 이제 암석을 지금 절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암석 절단 기계인데요.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로 직접 절단을 했고요. 미술 시간에는 이렇게 디자인해서 실제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연구 수행 보시면 저희 15차시 개발 예정해서 15차시 개발했고요. 8월에서 11월까지 계속해서 적용을 꾸준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애들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학교에 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진행을 했고요. 수업 공개는 10월 29일에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11월 21일에 스팀 과학 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1회가 아니라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그 전에 여름에 하나 더 운영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기숙사에 격리돼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스팀데이를 2번을 계획해서 하는 걸로 해서 1학기 때 한번 진행을 먼저 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취 기준을 먼저 이렇게 차시별로 중심 과목과 연계 과목에서 뽑아서 수업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구체화했고요. 그래서 1차시부터 15차시까지 3단계로 나눠서 주제열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에서 4차시까지는 색과 간섭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 이론적인 수업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4에서 10차시까지는 실제로 박편을 제작하고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CCD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간섭색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차시에서 15차시까지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디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하고 실제로 미술 시간에 작품을 제작하는 그런 흐름으로 연구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1에서 4차시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수업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화학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뭐 발광과 흡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아무래도 과학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루하고 어려운 것들만 하다 보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면이 있어서 조금 더 활동적인 게 가미됐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간섭색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는 이 사진들이 암석에서 볼 수 있는 간섭색 현상인데 요것들을 실제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거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용들은 뭐 복굴절을 하거나 뭐 어떤 두께, 박변의 두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광현미경 학습 방법을 배우고 보시는 것처럼 평광현미경을 학생들이 본인이 만든 박편을 가지고 실제로 관찰을 했습니다. 박편을 만드는 과정들이고요. 실제로 지금 박편을 자르고 이렇게 연마를 하고 박편을 제작을 한 다음에 관찰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찍은 것들인데요. 요거는 다 사실 만든 거 가지고는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박편들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CCD로 촬영을 해보면 이러한 간섭색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싱킹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해서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본인이 어떤 가족과 함께 한 것, 아니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학생은 항상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본인의 어떤 시그니처처럼 요 에르메스 이 브랜드를 항상 넣는 학생이 있는데 요런 형태로 많은 것들을 좀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실제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을 실제로 한 그립톡이고요. 이 그립톡만 하니까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더 많이 했던 게 이제 포인트 벽지라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제작을 해봤고, 그 다음에 핸드폰 케이스에도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요 운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팀데이인데요. 스팀데이 태양광 자동차 경주데이를 해서 시상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골드버그 장치 만들어서 강당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그래도 한 상태에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스팀데이 운영한 이후에 저희 학생들한테 소감문이나 이런 것도 작성을 해서 진행을 좀 한 모습들입니다. 연구 수업 공개의 날 운영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로 지금 보이는 이 5분이 연구의 저희 과목 선생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인데요. 다들 보고서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희 학생들이 주로 진학을 하는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이라도 좀 뭐 특색적인 거 또는 좋은 프로그램 또는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했던 것들이나 찾았던 것들을 좀 기재를 해주는 쪽으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예시를 좀 몇 가지 따서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다 돼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충북과학고등학교 황경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기존 발표 세션에서 예정된 순서와 일부 변동이 있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정되었던 발표를 앞당겨서 6번째 순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플러그드 프로젝트를 주제로 도계초등학교 전성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스팀 교사 연구의 사례 발표를 맡은 도계초등학교 전성수입니다. 혹시 제 화면 보이나요? 저는 다른 게 보이는데.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식적인 이름은 창원 초등 스팀 교사 연구회라고 해가지고요.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나름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사 연구회입니다. 친목이 가장 강하고요. 저희 교사 연구회는 2013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을
꾸준하게 진행해 오고 있고, 올해는 스팀 교육 중에서 유형 3이라고 해서 뭐 핀란드의 어떤 스타티라는 프로젝트에 도전한다고 해서 유형 3을 도전하면서 그 마지막 영상 결과물은 발표 마지막에 한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팀 프로그램은 태양 에너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플러그 인투 더 선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도에 제1회 스팀 공모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했던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충북교육청에서 영재 프로그램을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재구성을 시켰고요. 이 당시에 원전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인 솔라페이퍼 제품에 대한 이슈가 한창일 때 융합적인 요소로서 좀 괜찮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 대상이니까 태양광 발전의 원리를 경험하고, 그다음 나만의 태양광 제품을 개발하여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정보도 나누고 감성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정했습니다.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스팀의 교육 설계는 다음과 같고요. 나름대로 이제 좀 스팀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9년도, 20년도에 개발된 19년도에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던 건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의 발전과 제품의 보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값싼 태양광 패널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스팀 캠프가 있는데, 이거 학교 자체적으로 교사연구회에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여름 방학 중에 늘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캠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번 온라인으로 바꾸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실제로 온라인을 위해서는 또 활동 자체가 프로젝트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프로젝트 자체가 또 온라인화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을 시작한 것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전반적인 개요는요, 저희가 총 한 10차례 정도 온라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10차례 정도 만났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특성상 교사인 저희들이 미션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9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11월 16일 날 수료식까지 약 6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주요 학습 도구는 가장 일반적인 줌을 사용했고요. 태양광 제품을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티셔츠 만들기로 이렇게 한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뭐 기록을 위해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패들렛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피드백을 위해서 이제 단체 카카오톡을 해서 각각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이제 신속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접속이 가능한지 예비 소집을 한번 가졌고요. 그 다음 주 바로 월요일부터 9월 21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설명하고 선생님하고 친구들 각자 온라인상으로 소개하고요. 근데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줌, 패들렛, 뭐 또 영상이나 사진 촬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준비물을 이제 미션 수행을 위해서 준비물을 이렇게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단체 유니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션별로 각개 포장된 꾸러미를 택배로 배송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언박싱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미션 때마다 이렇게 좀 재미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포장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택배에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태양, 별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태양관 측 안경을 가지고 직접 태양을 이렇게 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태양을 본 애들이 거의 처음이었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을 활용해서 빛을 좀 분해해보고 그리고 빛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도 한번 측정해보자 해서 관련 활동들을 이제 학습지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뭐 실제로 뭐 과학적인 탐구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탐구 활동이 스스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요. 초등학생 대상이니까. 두 번째 미션에서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화석 에너지의 문제점, 그다음에 태양열, 태양광은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구를 위한 에너지 활용으로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학생들의 정의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했고요. 그 관련된 활동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건데 초등학생들한테는 없는 실험이에요. 교육과정에는. 그런데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실제로 태양열 실험하고 태양광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태양열 실험은 실제로 실험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물을 데우는 이런 태양열 실험을 한번 구상을 해서 실행을 시켰고요. 그다음 태양광의 경우는 태양전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태양전지가 어떻게 하면 잘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탐구 활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활동들은 이렇고 네 번째는 실제로 자신의 티셔츠를 디자인하는 활동인데요. 실크 스크린이라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실크 스크린화 시켜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택배로 2차 배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이런 디자인이에요. 자기가 지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태양광 에너지랑 연관을 지어서 디자인한 부분이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실크 스크린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서는 미션 5는 티셔츠를 제작하는 건데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리고 자기가 디자인한 티셔츠를 만들었으니까 이 두 개를 좀 협력해가지고 멋진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인싸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은 유튜브에 저희가 탑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제작하면서 뭐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생님이 담당을 하셨고요. 제작을 위해 가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은 여러 번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티셔츠를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실제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를 광고하는 이런 이제 그 미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선생님들이 멋지게 또 광고를 광고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사투리를 안 쓰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이니까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볼 수 있도록 제작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학생들이 만드는 이제 지면 인포그래픽 광고고요. 그다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도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미션은 자신이 만든 그런 티셔츠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는 펀딩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클라우드 펀딩 형식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네이버 폼이라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돈을 친구들 상품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전호창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자기가 목표 펀드한 인원과 그다음에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그럼 저희가 제공하는 온라인 네이버 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 내에서 어느 누구에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실제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졸업식인데 11월 16일 수료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뭐 석별의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제작한 수료증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다 했습니다. 시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는 게 이번 유형 3의 구체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란드 스타티라는 그런 프로젝트 대회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온라인 투표랑 심사자 투표를 통해서 이제 어워드를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씩 끊기는 게 있을 거니까 온라인상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 교사연구회 유형 3이 신규로 진행되었는데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활동해 주시고 발표를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계초등학교 전성수 선생님의 발표였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코비드-19 관련 데이터 활용 테마형 창의융합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금산고등학교 팽주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지금 음성 잘 들립니다. 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다 대단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운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일단은 저희 금산고등학교가 약간 좀 시골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좀 인프라가 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 수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사연구회 조직도 작년 2학기 때부터 조직을 해서 거의 처음 하다시피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아주 어려운 점도 많았고 조금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참 보람된 1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교사연구회 다 작품 내주신 주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코로나19랑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랑 관련한 어떤 콘텐츠가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스트림이라고 해서 교과 간 융합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완벽한 융합보다는 메인 테마인 코로나19를 주제로 해서 각 과목에서 연관된 학습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소개는 이제 위에 지금 소개한 것처럼 저희 교사연구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학생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들이 필요한데 저희 학교가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전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저희 학교가 창의융합형 과학실 모델 학교를 신청을 했고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 과학 선생님들 위주로 방학기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구축을 했고 그 공간에서 대부분의 이제 지금 스팀 수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교사연구에서 제출한 콘텐츠별 교과별 주요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 소개는 못하고 저희 교사연구회 분들이 8분인데 각 과목에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됐던 모든 선생님들의 다 극찬을 받았던 사례 중심으로 조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교과가 과학 선생님들이 주로 위주로 계셔서 탐구 수업에서 어떤 수업들을 좀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약간 좀 동떨어진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사연구의 새싹은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연구하고 공유하고 야망과 열정을 가지고서 아무튼 뭐 좋은 말들은 다 집어넣었고요. 그냥 보기 좋게끔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새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여기에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의 어떤 지시나 압력은 하나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다들 보람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학습 공간이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학습 공간이 아이템 스페이스라고 하는 네임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스페이스가 이것도 저희 교사연구회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만든 어떤 간판 이름이거든요. 임해진 상상하고 노력하고 즐기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학교 과학실 옆에 보면 20, 30년 된 상당히 오래된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올해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진짜로 와서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켜놨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 학생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서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19에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기 약간 부끄럽긴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메인 테마 수업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부의 어떤 연수들, 자율 연수들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기능 재주이지만 퓨전 360 같은 3D 모델링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수를 진행을 했었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우리 음악 선생님 교사연구회 소속분이신데, 이거는 구글을 비롯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수업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정보를 좀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자주 조금 마련을 했습니다. 별도의 워크숍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선생님들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굉장히 좀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했던 그 프로그램 자체가 1, 2학년 학생들이 아니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발표하신 충북과학고 선생님들도 보면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학종이나 수시로 대학을 가는 입장이라서 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100% 거의 학교 수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내실화가 없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진짜 3학년 아이들한테 뭔가 유의미한 내용이 좀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여서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사연구 활동 평가 기록까지 다 해서 부족한 내용들은 교내대회하고 교회대회에서 연장성 있게끔 일관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추진을 했습니다. 네. 절차는 뭐 이렇게 나름 계획은 했는데 올해 하도 변수가 많아가지고 계획대로 잘 운영을 했는지는 살짝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네요. 네. 저 이제 물화생지, 그 다음에 수학, 정보, 음악, 미술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총 23차시 분량의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약 1학기 때, 이제 2학기 때는 아이들이 입시에 시달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온라인 개학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약 2달간 집중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나름대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서 선생님들이 다들 뿌듯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각 콘텐츠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물리학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는 재채기의 물리학과 관련된 재채기 시대에서 나오는 비말의 운동이 3학년의 물리학 2 단원에 보면 제 1단원이 2차원 포물선 운동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말의 운동과 재채기 할 때 나오는 비말의 운동, 2차원 포물선 운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했고, 화학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나 확산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생명과학에서는 우리나라가 올해 그 진단키트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PCR 실험을 직접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유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기영동 실험을 직접 하셨고요. 지구화학에서는 뭐 대기 안정도랑 감염 위험성 판단, 수학에서는 실생활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하셨는데, 여기 저도 약간 좀 거들었어요. 아이들 통계랑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일차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맥락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도 얘기를 했고요. 정보교과는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은데, 사실 정보에서는 선생님이 올해 좀 사정이 계셔가지고 일찍 퇴임을 하셨거든요. 몸도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정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른 분은 누군가는 하셨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기는 재주는 있어가지고 파이썬 라이브러리 활용한 코로나 데이터 시각화랑 관련된 내용들을 짬짬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짜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음악하고 미술 선생님의 수업 내용인데요. 감염병 내과 로고송 제작과 그다음 미술에서 했던 디자인 및 전시 홍보물. 전 놀랐어요. 이제 이분들이 사실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 사실 저희 스팀 수업에 거의 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수업을 정말로 매력 있게 알차게 꾸며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자, 사실 각 과목에서는 다 나름대로 어떤 최종 빌드업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과 협의 끝에 메인 주제를 마지막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주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빌드업 방식의 수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포물선 운동 실험을 뭐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수업을 진행했을 시점이 저희가 온라인 수업 기간이었거든요. 다행히 작년에 제가 구글 플랫폼을 구축을 해놔서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집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프레임 분석이라고 해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요거 동영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 다들 잘 하더라고요. 네. 앞서 이런 툴 보면 저희는 뭐 그 파스코사에서 이제 캡스톤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모듈을 사용했는데요. 요거 굉장히 좋거든요.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회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는데 이거를 조금 로우 레벨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파이썬에서 넘파이나 판다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매트플랫 라이브러리 같은 거 사용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수치 해석 모델도 만들 수 있고 직접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도 할 수 있고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어려워하면서도 굉장히 아이들이 뿌듯해 했었어요. 네. 그 최종 수업의 재채기의 물리학과 관련된 이제 자기가 예상했던 앞서 했던 그 수치 모델을 실험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사 장치를 직접 뭐 제작하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싱커캐드를 사용했는데 여기 오래 산 구입한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실적 모델도 만들고 발사하고 그 발사한 투사체로부터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나름대로 유의미한 과학적 결론을 얻어내서 토론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의 내용을 했었는데 힘들어 하면서도 아이들이 와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업하고 하는 모습들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사례를 봐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네. 이것도 다 수업을 했던 기초 수업을 모델로 아이들이 했었던 그 분석 결과 이것도 다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생명과학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진단키트 직접 구입을 해서 직접 아이들이 바이러스 샘플을 가지고서 할 수 없으니까 있는 그냥 DNA 샘플을 가지고서 실험을 하고 이것이 뭐 그 다음에 또 요거랑 목적이 비슷한 이제 전기운동 실험도 직접 진행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생명공학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사례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수업에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음악에서는 최종 이제 로고송 발표인데요. 예. 처음에는 약간 이제 인성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코로나19로 달라진 사회적 현상,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분열과 화합의 어떤 그런 단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수업을 하셨고요. 음악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신다는 게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각종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라 구글 플랫폼상에서 멘티미터 같은 설문 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텍스트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송메이커라고 하는 미디 툴을 사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뭐 자기만의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서 패들렛이라고 하는 공유 일종의 이제 포스트잇이죠. 공유 포스트잇에다가 올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드백 받고 하는 과정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례들이 없었는데 올해 정말 모든 학교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참 놀랍습니다. 로고송 음악 선정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개사하고 원곡에서부터 뭐 이런 과정들을 보고 클래스룸에 업로드하고 그것을 갖다가 아이들이 직접 뭐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다 QR코드를 이렇게 제작을 하셔서 이거를 학교 복도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면 휴대폰 지나가다가 이렇게 찰칵 찍으면 바로 휴대폰상에서 음악이 재생될 수 있게끔 전시를 했어요, 일종의. 정말 기발해가지고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일부 학생들의 한 사례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성이 안 들리죠? 아, 이거 안타깝네요. 학생 정말 랩을 잘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미술 선생님께서는요, 일종의 이제 홍보 자료 만들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홍보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앞서 과학이나 수학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인포그래픽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분석의 결과, 실험 데이터 측정의 어떤 결과를 분석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포스터에다가 우려내서 자기가 뭐 나름대로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끝에 좀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한 학생들도 있고 안 한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잘 그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갖고 싶어요. 네.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학생이 제가 운영하는 이제 동아리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감염과 관련된,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기초 모델 중에 이제 수학적으로 SIR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 SIR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차트를, 이러한 차트들을 실제로 홍보 자료에다가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예방 수칙이랑 관련하고, 뭐 확진자가 이렇게 어떨 때 감염이 전파가 되고 어떨 때 수렴기가 있고 언제 확산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포스터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차트로 만들었어요. 예. 복도에다 전시를 하고 한동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탐구 수업도 저희가 이제 과학교과에서 나름대로 많이 협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전통적인 과학 수업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과학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실험 수업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험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레시피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뭔가 실험을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피드백 받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누락 데이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학교 교육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두 군데 있는 설계랑 수행해서 데이터 수집, 측정, 분류. 이게 요즘에 이제 흔히 유행하는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것도 이제 시각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험에서는 단순하게 주어진 도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도구를 실험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피지컬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건덕지를 던져주는 그런 수업을 좀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피지컬 컴퓨팅이 접목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몇 가지 사례만 소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정답은 아니라 저희가 그냥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은 사실 과학 실험 이전에 나름대로 수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험을 하고 던져놓으면 데모 실험 없이 아무런 그 물리량 샘플에 대한 어떤 실험이 잘 될지 안 될지 여부도 생각 없이 그냥 실험에 임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시간적인 어떤, 그다음에 재정적인 낭비가 꽤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수치 해석하고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도구나 아니면 기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텍스트 코딩 방식을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모델을 앞에 집어넣고, 일련의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 실험을 통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는 뒤에 가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은 뭐 이런 단계를 뭐 거쳐서 이렇게, 피지컬 컴퓨팅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의 과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사실 제가 아까 이게 스팀 수업과는 약간 동떨어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서 부족한 거는 창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학생 4명이랑 같이 했는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친천지 사태 이후에 나타났던 코로나의 확산 경향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죠. 여기 굉장히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함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다가 피팅을 해보면 어떤 도시가 지금 확산세에 있는지 아니면 소멸기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벨을 이렇게 0에서부터 1값으로 맞춰 놓은 다음에 저 6개의 광역 시도를 갖다 비교 분석한 사례를 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도 이거 진행하고 나서 굉장히 성취도가 높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거는 파이토치 딥러닝 엔진이라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코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간단하고요. 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있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의 미적분이나 이렇게 기하 벡터 정도의 기초적인 어떤 지식만 있더라도 요거 구현하는 데는 크게 이제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연두색으로 된 게 뉴메리컬 메소드를 사용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파이토치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예측한 모델을 찾은 거고 실제 질병본부 데이터가 이 점선으로 찍힌 건데 꽤 잘 들어맞죠. 기초 모델에서 약간 이게 시프트되어 있는 것은 아이들과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SIR 모델에는 잠복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잠복기를 고려를 하면 이 시프트된 현상이 약간 설명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물리학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 선생님들도 실제 실험에서 이미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미지나 동영상에 특화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오픈CV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뭐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물리학 수업 중에 이중슬립 간섭 실험이라고 굉장히 물리학서적으로 그 다음에 양자역학인 현대물리학에서 굉장히 획을 그었던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서 실제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미지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로부터 중요한 그 이중슬립 간섭 실험과 관련된 물리량을 찾아가는 과정. 이거 다 학생이 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상자료 개방, 요즘에 이제 환경교육 굉장히 유명해지고 자꾸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도 일부 학생들한테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 데이터를 가지고서 상관관계 분석한 거거든요. 좋아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전문가가 된 것 마냥. 하드웨어 중심에서 피지컬 컴퓨팅 접목 사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거는 이제 마찰력 관련된 최대 중지 마찰 계수 측정하는 건데 그 방법이나 최대 중지 마찰 계수 측정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아두이노를 접목해서 아두이노와 그다음에 그 압력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압력 센서가 동작하는 시점에 얘의 각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계산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끔 하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측정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수집이 되게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설계한 거예요. 기초 모델은 과거에 이제 하이스쿨 아두이노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경기과학고 학생들이 수년 전에 만들었던 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 이상의 무언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고등학교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거기 내용만 충실히 이행을 하고 조금 수정해서 조금 개선된 모델을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스팀 수업 나름대로의 어떤 뭐 보람을 느껴서 그냥 그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두서없이, 제가 오늘 정말 정신없이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말씀도 지금 자꾸 말도 꼬이고 자 그러는데, 어쨌든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네, 발표를 마무리해 주신 금산고등학교 팽주여 선생님 감사합니다.
워낙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잘 진행해 주셔서 그런지 별다른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세션에 참여해 주신 시청자분들과 우수 사례를 발표해 주신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성과 발표의 둘째 날인 내일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세션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스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